여기 초대를 받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아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또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남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이분들 주최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여기 오시는 그 분들 중에서 이제 글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청춘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작가 같은 거는 뭐 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누구나 다 이렇게 정말 요즘은 엄청 많이 문자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있고 옛날에 싸이월드에서 시작이 돼서 뭐 그런 블로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뭔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글을 쓸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람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는 잘 모르겠어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고 싶다. 또는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작가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뭐 소설가라고 해도 그 소설 안에서도 또 굉장히 분야가 많이 나누어지고 그런데 일단은 그냥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을 작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내 글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그 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를 가진 글을 쓰는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혼자 일기를 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글인데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저는 그 글을 잘 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작가는 글을 참 잘 써. 작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친구들 블로그나 이런 데서 보면서 아, 얘는 참 글을 잘 써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게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잘한다라는 얘기.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면 글을 내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건 막 화려한 어떤 수식어를 막 나열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안에 내 가치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문제인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고 또 잘 집중이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뭐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그리고 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골몰해서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나든지 뭐 대학 시절 이렇게 보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그렇다는 거를 실감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카톡 뭐 오고 문자 오고 정말 수십 번씩 요즘은 이렇게 막 또 다 떼카톡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보고 내가 막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가 뭐가 와서 전화기를 열고 보고 다시 닫고 다시 내가 원래 집중하던 대로 돌아가기까지 최소한 10초 이상이 걸린대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막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잘하는 사람, 물론 상상력이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에서 그렇게 어떤 하나의 생각의 골몰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글쓰기 강좌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첫 시간에 다들 학생들이 뭐 10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한 10차례 정도를 들으면서 이제 저하고 쭉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첫 시간에는 다들 누구나 막 겁을 먹어요. 뭐 어떻게 쓰지? 뭘 쓰지? 막 이러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무슨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운전 못하는데 운전을 해봐. 뭐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너 수영해봐.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글이 가장 일차원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막연해지는가? 뭔가를 쓰려고 할 때 보면은 그런데 여기 제가 그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 생각이 없거나 뭘 써야 될까, 뭘 쓰기는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생각이 없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는 뭐 지름길이 없어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책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간단한 지름길이에요. 뭐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 책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거의 뭐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라고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시간에 얘기할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글은 글 쓰는 사람이 쓰는 거다.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글을 쓰잖아요. 여러분도 다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매일 뭐 카톡 보내고 뭐 어디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런 것도 다 글이에요. 뭐 나 오늘 뭐 먹었다, 어디 갔다 이런 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냥 나는 뭐 나 오늘 완전 피곤해, 뭐 너무 아파, 뭐 배고파, 뭐 심심해,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다른 사람의 글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글이 내 마음을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나도 이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외롭고 좀 쓸쓸한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글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 심정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좋아. 그래서 내가 글을 한번 써보겠어. 뭐 이렇게 딱 앉았는데 갑자기 멍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 제가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일단 아까 제가 첫 번째 전제는 지금 없어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생각이 있는데 이걸 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쉽게 글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전하고 싶은 딱 한 사람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 글을 불특정 대다수가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뭘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난감해지고 막 뭐 생각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한 딱 들었을 때 나는 이 이야기를 꼭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 어쩌면 다 우리가 뭐 그런 거 올릴 때도 이 사람은 이 글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딱 한 명만
남기고 딱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평을 뭐 어떤 칼럼에 써야 된다. 그럼 이거 좀 난감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영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쓰지? 그런데 이 영화를 봤는데 이때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 누가 이 영화를 참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쓴 글이 그러면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글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불특정 대다수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글을 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천재 작가도 이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섹스피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그렇게 불특정 대다수가 아니라 자기 공연장에서 올릴 그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대본을 쓴 것이고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해리포터 작가 있잖아요. 조앤 롤링도 정말 지금 전 세계적인 작가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리즈를 읽었지만 처음에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례는 문학사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구체적이고 눈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안에, 내가 쓰는 글 안에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체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구체성, 그래서 구체성보다 구체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은 가능하면 구체적이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슬프다. 이 문장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 씹다 버린 껌과 같아. 뭔가 좀 느낌이 오세요?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는 어떤 촉각과 후각과 그 다음에 시각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슬프다는 그냥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미지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 훈련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글 속에 우리의 오감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과 미각을, 이걸 굉장히 잘 해서 그게 다 직유가 되고 은유가 되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글의 모습이, 마음이 담기고 그 안에 어떤 이미지가 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길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곰곰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체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상을 앞에 놓고 처음에 한 문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누구한테 안녕 하고 인사를 걸듯이 문장을 시작을 하고, 조금씩 길이를 늘려서 좀 긴 호흡으로 글을 써보는 훈련도 하고, 어느 정도 긴 글을 쓰는데 익숙해지면은 이번에는 이 글을 거꾸로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해요. 글쓰기 클래스에서. 그래서 뭐 원고지 20매 정도 뭐면은 A4를 몇 장인지 제가 지금 그건 잘 A4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쨌든 뭐 A4를 한 서너 장을 썼어요. 그러면 한 30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처음에 A4 서너 장을 2장으로 줄이고 다시 1장으로 줄이고 반장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5줄로 줄이고 마지막에 문장이 하나가 남을 때까지 줄이는 연습.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줄이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문장 하나가 남았을 때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고, 글을 쓰면서 군더더기를 버리는 작업이에요. 그 수영을 할 때도 가장 좋은 폼이요. 불필요한 동작이 없는 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동작들을 다 걷어내고 꼭 필요한 물에 가능하면 저항을 받지 않는 그 동작으로 수영을 할 때 그 속도를 낼 수 있듯이 글도 그렇게 그런 것들과 다르지 않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 글이라는 게. 네, 저는 지금도 매일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매일 조금이라도 쓰려고 노력을 하고 매일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제 불가피하게 못하는 날이 뭐 한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뭔가 글을 쓰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시작이 어렵고 뭔가 낯설고 그런 저는 거의 20년이 넘게 글을 써왔는데 그 체조 선수나 피아니스트가 매일 연습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게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예요. 무엇을 쓸 것인가? 제가 한 1년 반 정도부터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배우는 것도 글쓰기를 배우는 것과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한 1년 반 정도 그 제가 스케치한 게 이렇게 한 이 정도 스케치북을 쌓아보면은 거의 수백 장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연필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하니까 붓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점과 선과 면, 뭐 선도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뭐 직선, 곡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고 닥치는 대로 처음에는 보이는 걸 다 그려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습작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는 여러분은 습작이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 아, 내가 뭔가 좀 어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할 때 무엇을 그릴 것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가 꽃을 좋아하셔갖고 꽃 그림을 좀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다 차츰차츰 좀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사람도 그려보고 뭐 건물도 그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가 있겠죠. 무엇을 쓸 것인가. 나는 뭐 역사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 나는 뭐 뭔가 스포츠에 대해서 소설을 써보고 싶다. 에세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여러 가지로 확대해 나가다가 보면은 문득 이런 문제에 부딪혀요. 그림을 제가 그려야 되는데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뭔가를 이렇게 골라서 그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공간은 3차원이고 그림은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을 2차원으로 옮기고 이걸 다 모든 것을 다 옮길 수 없으니까 어느 사진으로 말하자면은 사진도 그렇죠. 누구는 꽃을 찍는데 클로즈업해서 찍기도 하고 누구는 꽃밭을 찍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무엇을 그릴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가 생기는데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그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림은 3차원을 2차원으로 옮기는 거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반드시 3차원이 아니잖아요. 1차원부터 있고 4차원도 있고 뭐 더 정말 그야말로 무한대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습작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뭐든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와요. 글도 그래요. 그래서 딱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누가 진짜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백일장에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주제 주잖아요. 어머니, 뭐 가족, 뭐 사랑, 뭐 무슨 나비 이렇게 주면은 쓰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와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는 문제가
우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이게 귀결이 돼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나는 누구처럼 글을 쓰고 싶진 않잖아요. 나는 내 글을 쓰고 싶잖아요. 나만 쓸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알맞는 것,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늘 생각하는 것, 그게 나의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작가로서 프로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쓸 수 있고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나타나요. 왜 쓸 것인가? 나는 왜 글을 쓰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답은 자기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겠죠. 왜 쓸 것인가?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운 좋게 다 얻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또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묘한 일인데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렴풋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쓸 것인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라는 거는 처음에 어떻게보다 좀 더 깊어진 단계의 어떻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무엇을이 나오고 또 왜가 나와요. 늘 이 세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이라든지 사랑, 사람, 이 질문이 다 해당이 돼요.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떻게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왜 만나느냐? 그렇죠?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사랑 좋아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막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뭐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나는 그런 이럴때면은 책을 사랑해라든지 이런 또 그런 다른 대상이 있으니까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왜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반복이 됩니다. 그 삶이랄지 얘기가 너무 거창해졌지만 사랑이랄지 사람이랄지 글이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싶다면 질문을 멈추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에게 답은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